이런 얘기를 해요. 막 독도를 반반씩 나눠 가지면 안 되냐, 싸우지 말고. 안 돼 임마. 다케시마의 날이 왜 2월 22일인지 아세요? 그게 궁금한데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 오늘. 자 다음 아이템은 우리 오기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저는 한국 경찰 지키고 KBS 카메라 설치됐으면 반박 불가. 아니 제목을 왜 이렇게 썼어? KBS 카메라 있으면 반박 불가요. 라는 기사, 2월 22일 기사입니다. KBS 카메라가 설치됐으면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네. 반박 불가. 네. 비읍 기읍. 이거 리얼? 비읍 기읍. 이게 이제 뭐 매년 2월 22일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도 이거 했다. 네. 매년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계속해. 얘네 이거 왜 하냐 진짜. 계속 주장을 해야지 나중에 그 일본 정부에서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근거가 되니까. 알잖아 없어요. 전쟁이야 전쟁. 전쟁 나 거의 군대 있어 우리. 진짜 어이없네. 또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했다. 그래서 그 가토 관방장관이 그분 말씀 세게 하시네. 기자회견에서 네. 시원하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국 측에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전 약간 발언을? 뭔가 이렇게 역할극 같아요. 뭔가 이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걸?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 잘 몰라 그냥 잘 모르거나 알면은 이제 한국 땅이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제 역할극으로 해야 돼. 롤플레잉 게임이지 롤플레잉.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일본 국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용으로 예전에 그 일본에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역사 교과서가 이제 개정되고 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애들이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역사를 채택해서 배우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독도를 반반씩 나눠 가지면 안 되냐, 싸우지 말고. 안 돼 임마. 또 왜 하냐.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싸울 만한 게 아니라 우리 반반 갖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야, 네 집도 반반 나눠 살자. 여기 누가 살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일본 정부의 어떤 그 태도와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이런 게 엄청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도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이웃들은 다 그래? 이거 너무 댓글 찐 반응이었어요. 아 그래? 네, 댓글에 중국은 뭐 김치가 지낼 거라고 하고 한복이 지낼 거라고 손흥민이 지낼 거라고 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먼저 뺏어갈 게 뭐가 있냐? 손흥민은 왜 거기 있어요? 손흥민이 중국 사람이야? 손씨가 손권해 손권. 그 손지창도 그럼 중국 사람이고. 자 그런데 여기 다음 댓글 우리 정혁 기자님 읽으시죠. CL 블루님인가요? 진짜 니들 땅이었으면 유관 표시만 했겠냐? 네이버에 HEYU 땡땡님이 자기 땅인데 독도 방문을 못함. 일본에서 행사를 개최하네. RUDE 땡땡님이 저 꾸준한 잡소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그대로 믿을 것 같다. 저렇게 지랄을 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근데 이렇다고 또 대응을 또 너무 또 강력하게 하면 이게 무슨 뭐 국제 막 분쟁이 되고 이러면 이게 또 오히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도 그거를 되게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날 행사를 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또 주한 일본 대사나 아니면 뭐 공사를 초치해가지고 왜 하냐 뭐 이런 항의를 하고 그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유감 일본 표명을 대사는 하고 그날이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날 것 같아. 오늘 가야 되는 어차피 가는구나.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네 그런 지루한 그 형식적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도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거를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거고 근데 이 강력하게 굳이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미 거기에 살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의 영토에는 독도 경비대가 있고 영군과 영해를 우리 군인이 지키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시설물이 있고 그 시설물은 우리 정부가 관리를 하는 시설물이고. 네. 아마 근데 뭐 일본은 국내 정치 국내 우익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면서 거기에 계속 돈 쓰고 지금 일본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위안부 이야기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자기들 이걸 로비를 하고 역사 왜곡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때그때 보도를 하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울릉도행 예약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기로 했어요. 맞다. 아니 뭐 울릉도 오징어에 대해서 그때 사과 차원에서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 좀 독도도 같이 방문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 갈 수 갈 수 있나요?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날씨의 날씨만 좋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한번 같이 동행하는 방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맞아, 두 분 같이 여행하는 것도 보고 싶다. 뭐야?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댓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댓글 마지막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이라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그 제가 예전에 팩트 체크 팀에 있을 때 기획으로 뭔가를 하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월 2월 22일이 되면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니까 이때 맞춰서 이 다케시마라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박사님 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연구 소장을 지내신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무렵에 쓰셨던 논문이 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케시마의 날이 왜 2월 22일인지 아세요? 그게 궁금한데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 오늘. 그러니까 왜 2월 22일이냐면 그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주장 가운데 하나는 근거 가운데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주장을 세게 하고 있는 거가 공식 문서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 문서라는 건 뭐냐면 시마네현 고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마네현에서 이 섬을 앞으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다케시마는 뭐 오키도사가 그 앞으로 관장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부속에 대한 고시를 한 게 있는데 그 고시가 1905년 2월 22일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려서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이 된 거예요. 그 쥐들이 그냥 정한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삼아서 2월 22일 정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네. 자기들이. 근데 되게 그 박사님의 논문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엄청 끈질기신 게 그 고시가 원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고시는 시마네현 제40호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1945년 8월에 일본이 이제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항복선언을 하고 나서 그 일본 청년들이 일부 뭐 황군 의용대 뭐 이런 이제 그 조직을 결사해서 항복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죠. 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폭동을 핵 두 방 맞았다고 우리가 항복할 수 있냐? 네, 그래서 그 폭동 당시에 시마네현 청사에 불을 질러요. 화끈한 분들이네. 그래서 그 불을 질러서 그때 당시에 보관돼 있던 이 고시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 소실됐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필기체 원본이 없고요, 인쇄본이 있어요. 근데 그 인쇄본은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공식 문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박사님이 이게 공식적으로 증거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료를 막 다 뒤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신문, 뭐 관보, 현보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시가 나오려면 그 우리로 치자면 도지사가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장이 도장을 찍거나 해야 돼. 그 뭔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을 막 찾아봤더니 그 시마네 현 지사가 도쿄에 출장을 간 거예요. 언제? 2월 22일에 이 고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날 없었어? 근데 그 앞뒤로 한 달치 정도를 도쿄 갔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신문에서
이 행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시마네 마스나가 지사인데 마스나가 지사님, 시마네 현 지사님. 지사인데 그 지방지에 이제 보면은 2월 24일에 도쿄에서 지방간 회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지방관들이 지사들이 다 모이는. 도쿄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2월 19일에 시마네현에서 출발한다. 이런 게 2월 17일에 나와 있고 2월 19일에 실제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24일에 있었고 그 회의가 열렸고 도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현 지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2월 27일을 봤더니 그때도 거기 있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3월 1일에는 또 도쿄에서 그 시마네현 지사가 시마네현 상무회장과 함께 시마네현의 부상병을 도쿄에서 위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일 있고 많이 하셨네. 네, 그리고 지방간 회의를 3월 1일에 또 한 번 개최했다라는 내용까지 3월 4일까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 시마네현 지사는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없었다. 도쿄에 있었네. 네, 도쿄에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바가 없고 그래서 이 사본은 가뜩이나 이 필기체도 아니고 인쇄본인데 원본도 아닌데 이 사본은 뭔가 추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고시를 하면 그 고시를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게 돼 있어요. 신문을 게재하거나 관보나 현보에 그거를 공시를 해야 돼. 그게 절차상 그게 효력이 공개를 해야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 앞뒤로 다른 몇 호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나와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심지어 뭐 무료로 뭐 치료를 주민들 치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징병 검사를 한다든지 방파제 수성공사 이런 것도 다 공시를 하는데. 네, 공시를 했는데 그것만 없어. 타케시마만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공식적으로 고시된 바도 없으니까 이 증거력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논문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논문 보도가 많이 됐어? 그 보도가 잘 안 됐어요. 그 보도가 나도 처음 듣는 얘긴데?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우리 막 사람들이 우리 정부 뭐 하냐. 일본에서 이렇게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하는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냐면 이렇게 하는데 좀 아니 이거는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썸네일감인데?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인 이유. 그리고 이게 개소리인 이유. 막 이게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뭐 서평 이런 데에만 나와 있고 거의 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 논문 있지? 논문 있죠. 있죠. 책도 있어요, 이거. 책도 있어? 네. 제국의 이중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네. 정렬 기자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는데. 좀 정확하니까 일본 그게 논리가 그리고 근데 조악한 분들은 정말 그거를 우리가 그 조악함을 견뎌내면서 정말 찌릿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싸워줘야 돼요. 붙어가지고. 네. 그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인 10가지 이유인가 해가지고 무슨 지침서 같은 것도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냈고 한국어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금 해외로 알리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 아무튼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좀 알리는 노력을 뭐 반크나 뭐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 좀 진지하게 좀 싸워봐야겠다. 네. 그래야겠다. 자 여러분도 저희가 지금 이 오기정 기자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그 논문 이야기 한번 책도 저희가 뭐 밑에 링크할 때 한번 봐주시고 옆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 주세요. 네, 이 오십니다. 부분을 아까 제가 이게 두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끊어가지고. 네. 로고? 로고 듣고 막 없어도 돼, 그만. 이거 없어도 돼요? 뭐 좀 이거 맨 마지막 야, 이거 막 박을 많아? 이야. 막 스칼리. 아두. 이야, 정빠 막. 오늘 인리하는 날이었어. 대박. 야밖에 안 해.
인도네시아 되게 쉽다. 야마 하니까 야의 이 높낮이로 약간 뜻이 달라지나 봐. 뭔 얘기했어 지금? 네? 무슨 나 아직 얘기야? 일이 안 끝났다고. 나 아직 일이 안 끝났다가 뭐야? 인도네시아. 사야스당 끌르자루. 야. 아직 야야야. 맛이 불름술르 사이 아직 안 이게 끝났다. 충청도 사투리 아니야? 야야야. 아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싸구려 오디오를 없고 난리야. 인도네시아 일이 아직 안 끝났다 뭐라고? 맛이 불름술르 사이라고. 맛이 불름술르 블루사이. 사이. 그렇구나. 야야야 그리고 있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이러고 있어.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올해 이 여러분 보험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고도 잘 몰라. 근데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100%인 분도 계시고 뭐 공시로는 19%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 경제부 소임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고 주세. 주세요. 야.